속 시원하게 이야기로 풀어주는 입양종합 백과사전 입양톡 사랑톡 톡톡.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열대야가 사라지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졌습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풍성한 가을을 맞아 신선하고 유익한 입양톡 사랑톡 톡톡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달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옐로맘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쌈지 아빠가 오늘서부터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서 사실상 그동안 우리와 같이 방송을 해 주셨었는데 그것도 어렵게 함께 참여하셨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해요,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 세 명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아쉽지만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쌈지 아빠 대타 구해야 되지 않나요? 네, 공개 오디션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공개 오디션? 자격 요건 네. 한번 말해봐요. 네네. 일단 먼저 쌈지 아빠만큼 잘생겨야 되고 노래해야 되고 노래 잘해야 되고 유머가 있어야 되고 무료 봉사 가능해야 되고 시간이 또 충분히 그쵸. 가능해야 되고 우리 네. 하루 종일 평생 뗄 수 세명하는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혹시 내가 딱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오늘 당장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하고 우리가 만나기로 돼 있죠? 네, 오늘은 첫 아이 입양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동화 속 주인공 같이 아주 멋진 아들 키우고 계신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입양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아들 입양해야 되나 딸 입양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들 입양해서 그 매력에 아주 그냥 푹 빠져 계신 젊은 예쁜 입양 엄마 모셔서 예쁜 중요해 예쁜. 네. 톡톡 튀는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난 방송부터 입양톡, 사랑톡, 톡톡이 2주에 한 번 방송되고 있습니다. 업로드 주기가 바뀌고 나서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더 뜨거웠어요. 댓글도 더 많이 달리고 내용도 아주 진지했는데요. 이완인의 방송 듣고 우리 아기 첫 아기 입양할 때 감동 살아났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 되게 많았죠. 맞아요. 그죠? 입양 가족들은 네. 다 공감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 중에 한나맘이라는 분이 입양을 고려 중이신데 입양톡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고민이 있는데 특히 주변 사람들이 입양 사실을 알고 편견의 말을 던질까봐 그래서 내 자식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방송 계속 들으시고 또 입양 가족들 만나셔서 진짜 입양이 뭔지 알게 되시면 용기 내실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 진짜로 용기 내주신 분도 한 분 댓글 남겨주셨는데 플라이플라이 3927님께서 입양 고민만 5년째 하셨대요. 와. 네, 5년째. 그래서 예비 입양 가족인데 방송 듣고 용기 내어서 이거 댓글 남겨주신 날 서류 제출하러 가신다고. 오, 박수 한번 치죠. 축하드립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진짜. 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 독도에서 댓글을 남겨주셨었는데 그분이 무려 독도 경비대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대장님이셨어. 송지호님, 네. 예비 입양 아빠, 네,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여러분들, 독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부산에 사시는 사세영님께서 진짜 4장 가량에 달하는 길고 긴 사연을 톡톡에 보내주셨어요. 와. 이분은 친생 자녀가 3명이시래요. 벌써 직장인 딸이 계시고 대학 1학년 아들이 있고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2006년에 입양한 딸이 있고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여아 입양을 진행 중에 계시대요. 와. 그래서 네. 사세영이라는 이름은 입양한 자녀 사랑이 세은이와 입양하려고 품은 6살 남아 영재의 이름을 모아서 만든 예명이라고 하시고요. 오, 멋지네요. 무엇보다도 네. 진짜 감동스러웠던 건 앞으로 5 자녀를 키우기 위해 매일매일 운동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후원도 하고 싶으시다면서 한국입양홍보회 부부회원 가입하셔서 정규 후원하셨고 그리고 입양톡에도 자동이체를 와. 하시겠다고.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입양톡을 들으시고 팟빵이나 전용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깝다 팟빵 수수료. 그러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전용 계좌 후원은 더 감사. 감사합니다. 우리 꼭 이렇게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전용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010-9245-7836 우리은행 010-9245
7836 예금주 신용운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후원하신 분들 성함은 이따가 저희가 방송 말미에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많은 후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양톡 최초로 유료 광고 들어왔는데요. 우리 먹핑 광고 듣고 가죠. 네,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자기야, 우리 캠핑 가자. 캠핑? 근데 캠핑 가려면 준비할 게 많잖아. 캠핑장에 음식이 딱 준비돼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런 거 대신해 주는 데 없나? 자기야, 걱정 마. 클릭 한 번으로 캠핑장까지 배달해주는 먹핑 있잖아. 먹핑? 먹핑이 뭔데?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장소로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벌집으로 키운 고기와 쌈채소를 보내준대. 와, 최고다!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 먹핑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하세요. 먹을 먹, 캠핑핑, 먹핑. 워크샵, 야유회 준비, 먹핑에서 시원하게 한 번에 해결하세요. 인터넷에 먹핑을 검색하세요. 이방톡, 하얀톡, 토톡. 여러분들 지금 목소리 너무 귀여우시죠? 네, 여러분들 자녀도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아이들 목소리를 녹음을 하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 입양톡, 사랑톡, 톡톡에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거 아주 예쁜 엄마를 모셨습니다. 와, 박수 한번 치실까요? 와! 자, 입양계에 떠오르는 샛별 중에 한 분, 올해 봄 TVN의 입양 홍보 공익 광고의 모델로 출연하신 동화 엄마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엄마입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저 너무 떨리는데 잠시만요. 귀여우시다. 아니,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땐 되게 씩씩하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소년 어디 갔어?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고요. 34살이고 동아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레아의 반갑습니다. 절친이에요. 아. 네. 그 결혼한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2011년에 결혼을 했고요. 얼마 안 있으면은 5주년 기념일이 돼요. 오. 5주년? 네. 5주년? 우리 10주년인데. 결혼한 지 5주년인데 네. 벌써 입양을 한 아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3살 아들이 있으신 동화가 그럼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세보니까 한 32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32개월. 네. 그러면 입양 신청할 때 엄마가 32살. 그렇죠. 아빠가 36살. 네. 입양 홍보, 공익광고 출연하신 계기가 있었나요? 좀 그걸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런 공익 광고에 제가 뭐 전혀 출연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은 못 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레아 어머니께서 전화 주셔가지고 놀라지 말라고 운을 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놀랄 수 있겠다 하고 들었는데 너무 놀랍게 무슨 광고 출연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되게 뜬금없었죠. 네. 엄청 당황스러웠죠. 뭐.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입양계에서 광고를 할 만한 젊고 예쁜 엄마로 두 분이 딱 지명됐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제가 보기엔 신 회장님의 인맥이 그냥 거기까지인 걸로.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우리 동화 어머니께서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가 맞습니다. 네. 신 회장님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왜 저를 네. 빼는 거죠 또? 네네네. 그러면 TV 광고에 우리가 보통 출연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입양에 대해서 몰랐던, 우리 가족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도 볼 수가 있고, 혹시 그런 부담이나 뭐 그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사실 고민이 당연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 동아를 위해서 괜찮을까 하고 물었더니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공익 광고라며 공익에 도움이 되면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그렇다면 출연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바로 전화 드렸죠. 오래 안 걸렸을 거예요 결정하는데. 네, 하루 안 걸렸죠. 네. 그러면 우리 가족의 그런 어떤 고민보다도 아빠께서 공익이 먼저다라고. 네. 근데 우리 입양 가족들이 사실 간혹 이렇게 방송이나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는데 저도 사실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입양 가족들이 방송 나갈 때 주로 하는 생각이
나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어떤 다른 분이 입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다면 한번 해보지 뭐 하는 생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 광고 찍으면서 혹시 뭐 내가 앞으로 우리 입양계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혹시 가지고 계셨나요?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좀 활동적이라거나 뭐 나서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주변에서 보는 눈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제가 동아를 사랑해주고 이제 동아를 아껴주면서 이 아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하나 더 추가해서 네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첫 아들을 입양해서 기쁨에 빠져 계시는 우리 동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3년이 되던 해에 입양 결심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나이도 30대 초반이고 저 같은 경우도 입양한다고 할 때 아유 젊은데 아직 좀 기다려보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가능성도 또 있다고들 생각을 하시죠. 젊으니까. 빨리 결정하신 편이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사실 입양을 결정하고 진행하는데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뭔가에 의해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당연히 입양을 고민하고 신청을 하면 뭐 1년이든 2년이든 좀 기다렸다가 아이를 만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입양 신청서를 내고 2달 만에 아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아, 맞아. 오. 위탁? 네, 위탁으로 먼저 데려와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한 1년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터에 되게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입양을 결정을 빨리 한 것도 상담이나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갔다가 된 거예요. 처음 입양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저희 부부 사이에 난임이라는 거를 난임이 있다는 걸 알게 네. 됐고요. 근데 이제 사실 난임이라는 걸 알게 된 것도 사연이 되게 웃긴 게 그때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휴가를 하루 써서 놀고 싶은데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휴가를 병원 검진으로 휴가를 낼 테니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잠실에 있는 모 놀이동산에 가자. 이래가지고 휴가를 내고 이제 부부검진 아침에 병원 열자마자 갔다가 근데 하루 종일 가서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아, 검진 결과를? 네. 그러니까 되게 잘 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되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진 거죠, 저희 둘이. 근데 이제 갑자기 난임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 세상에 있지 않은 아이가 갑자기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빨리 시작하게 그때가 된 것 같아요. 30살, 결혼하고 1년 네. 다음에라고 하셨잖아요. 네, 다음에. 있지도 않은 아이가 갑자기 네. 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고 하는데 저는 워낙 이제 제가 낳은 자녀가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떤 기분인지가 저는 사실 예측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남편도 처음에는 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런 일은 TV에서 보는 일 아닌가? 남들 그러니까. 이야기 아닌가? 뭐 이렇게 지내다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은 걸렸어요. 뭐 길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서로를 위로하면서 어쨌든 간에 좀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적어도 남편하고 더 단단해졌다는 생각은 들어요.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래서 그 사실이 되돌아보면은 좀 감사하기도 해요. 우리 둘이만 잘 살아야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맞아.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러니까 입양에 대한 얘기는 해본 적은 있었어요, 남편이랑.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이제 저희가 난임이라는 걸 알기 전에 이제 TV에서 뭐 연예인들이 입양한 내용 나오고 뭐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가끔. 쉽지는 않아요. 차인표 차인표 씨, 신혜라 씨 얘기도 듣고 해서 이제 남편이랑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면 이렇게 입양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이제 그 전제가 나이가 들면 좀 그런 건 있었죠. 내 아이 낳고 나면. 네, 그런 식으로 이게 급하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은 못 하고. 그러니까 대신 마음만 열어놨지 이게 당장 저희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되게 빨리 결정으로 됐단 말이야. 네. 입양을 하겠다. 입양을 입양을 신청. 신청. 계기가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저희 둘이 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이도 젊고 그래서 우리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지내자. 그래서 당장 그거 알고 나서 뭐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둘이서 뭐 휴양지 같은 데로.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이제 1월 달 구정 연휴 때 저랑 남편이랑 이제 여행을 또 갔죠. 괌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놀자. 막 마음껏 놀고 우리 둘이 재밌게 살아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 뒤에 저희 친정 아버지가 말씀은 안 하셨는데 손주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저희 사정을 아시고 좀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첫째 자녀세요? 네, 제가 첫째예요. 친정에서? 남동생은 저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직 멀었거든요, 걔는.
그래가지고 이게 자녀 문제가 나와 남편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가정의 완성은 뭐 부부만으로도 될 수 있지만 물론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가정이 더 풍성해진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리고 친정 부모 네. 아버님이 되게 손자 손녀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걸 네. 또 들어드리고 싶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시부모님도 말할 것도 없고 너무 기다리시니까 그러면은 그 양가 부모님들께서 입양을 해보지 그러니 이런 권면이라도 혹시 있으셨었나요? 권면은 없으셨고 그냥 저희끼리 결정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오, 찬성해 주셨어요 양쪽 다. 어른들이. 네. 동화 아빠도 표현을 했나요? 어땠을까요? 저희 신랑은 일단 말이 없는 사람이라서요. 한국말 잘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한국말을 잘하는지.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는 이제 좀 상심했을까봐 서로를 좀 많이 위로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거 있어. 근데 아무래도 서로 제가 조심스럽게. 네, 예. 사실 제가 더 말이 많다 보니 제가 더 상대적으로 많은 위로를 건넸죠. 네. 남편에게. 좀 그런 거 있어요. 형 느낌 있어요. 사실 신랑이 제일 안타까웠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난임이라는 거 알고 둘이 이제 한창 막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아파하고 있을 적에 그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이들이 막 아빠랑 캠핑 다니고 이럴 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너무 오. 불쌍하더라고요. 어떡해. 그래서 아빠가 그걸 보면서 막 네, 저 이거 혼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게 부러워서. 그래서 그땐 좀 이제 이 남자가 너무 안쓰러워서 이제 좀 특이하네. 눈물이 났지만 제가 그 사실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고 전 좀 긍정적인 성격이라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빨리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서 막 집중하는 편이라서 저는 이제 남편 위로에 좀 집중을 많이 했죠. 근데 주변 반응이 또 다르잖아요. 저 젊은 사람이 입양한다고 그랬을 때 친구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했던 말들 중에 네. 저 같은 경우도 좀 상처되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상처라기보단 기분 나쁜? 저러면 안 그럴 수 되는데 있대. 하는 그런 말들. 그런 그쵸. 얘기 들은 네. 적 있죠. 많죠. 이제 일단은 뭐 결혼하고 나서 1년만 지나도 주변에서 왜 애기 안 낳냐, 막 맞아. 언제 낳을 거냐 이렇게 말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상 입양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왜 벌써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일 황당했던 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동아를 처음 만나고 나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프로필 사진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해놨어요. 그랬구나. 그 이제 나의 아이가 올 거니까 이제 주변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제 뭐 주변에서 조카인가 봐? 막 이렇게 물어봐요. 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친구가 이제 물어보길래 우리 아들이라고 얘기했더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네가 불임이야, 남편이 불임이야. 막 이래요. 단어까지 있어요. 적나라하게.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건 좀 매너에 대한 문제인데 제일 황당했던 건 그거고 이제 다른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나도 입양을 안 했다면 저런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좀 이렇게 넘기는 편이에요. 다른 말들은. 저도 저는 이제 거꾸로 먼저 입양을 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제가 가장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는 말이 뭐냐면, 우리 수아 입양하고 3년 있다 쌍둥이 임신을 해서 저희 어머님이 그때는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우리 어머님처럼 좋아하는 우리 이모님이 계셨어요. 살아 계셔서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이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모님, 우리 수아 엄마가 아이를 가졌어요. 쌍둥이 임신했대요. 하고 전화를 드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축하해 주실 줄 알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래, 야, 얼마나 기쁘냐.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딱 뜬금없이 하시는 말이 조금 더 기다릴 걸 그랬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뭘 기다리지? 수아 입양을 기다릴 네, 거예요. 그래서 제 속에서는 그게 너무 좀 섭섭하죠.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아니, 내 딸, 내 수아를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이모님이라도 이게, 내 가족이 아닐 때는 상대방의 그 깊은 속내까지 다 배려를 못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이모님 같은 경우 저를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셔서 많은 걱정과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는 분인데도 그런 말씀 하셨을 때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좀 다른 생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자기 몸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데 그걸 마냥 기다리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다리다가 입양해서 먼저 아이 키우다가 또 아이가 생기면 낳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예. 좀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일단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먼저 입양을 하고 그다음에 낳으면
혹시 내가 아이들을 차별할까봐 하는 맞아. 그게 되게 스스로가 커요. 저 자신도 그랬었다니까요. 스스로가 혹시 내가 나중에 낳으면 차별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저희도 입양을 미루다가 했는데 뭐가 다르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낳은 자녀가 있고 나중에 입양을 했는데 그때도 망설이는 게 뭐냐면 내가 입양한 애를 낳은 자식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때도 그러셨어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난 아직 인격이 안 돼서 그만큼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 언제 하지? 하고는 싶은데 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 계속 그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입양은 진짜 그러네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아이가 나에게 왔을 때 이 생명이 나에게 얼마나 진짜인지 내 삶을 얼마나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마력을 지닌 생명의 힘이라는 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난임 중에서도 원인 불명의 난임일 경우에 또 이게 되게 심하잖아요. 맞아요. 언젠가 금방 생길 것만 같은 그런 언제든, 느낌 때문에 이거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입양 신청했는데 내가 임신이 되면 어떡하지? 동시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가정이 예, 실제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조금 그런 가정들에게 괜찮아요. 겪어보니 괜찮아요. 나중에 아이 생겨도 그런 가정들 많은데 충분히 괜찮아요. 아, 좋죠. 네, 네. 빨리 서두르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 그러면 입양이 이게 신청한다고 막 그날 아이 데리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먼저 상담 받아보시고 먼저 진행해 보십사 하고 건면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동아맘께서는 어떠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입양 가족들, 예비 입양 가족들이 하는 뭐 고민들 이런 거 다 겪고 똑같이 그쵸, 겪고 고민을 맞아. 했는데 저는 결단을 좀 빨리 내렸을 뿐이에요. 근데 해보니 더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우리 동아한테 그래도 내가 한 살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젊은 엄마가 돼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저도 32살에 이제 동아를 만났지만 어디 어린이집 가고 그럼 저보다 더 이렇게 나이 어린 엄마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운동이라도 좀 더 하고. 요즘 그렇게 산을 달리세요. 나 어떡해.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 운동이라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옷이라도 조금 더 깨끗하게 입게 그러니까. 되고, 이렇게 동아를 위해서 좀 신경 쓰고 싶더라고요. 체력도, 물론 제가 이제 출산을 생략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운 넘쳐서 뭐 동아를 번쩍번쩍 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결정했으면, 물론 동아를 못 만났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마저도 다행이지만, 그래, 내가 너를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은 당연히 들어요. 육아는 힘입니다. 네. 힘이 날 때 빨리.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댓글 읽어드렸는데 부산에 계신 그분도 말씀하셨잖아요. 입양하고 나서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 아이 때문에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옷도 신경 쓰고 자녀가 주는 힘인 것 같아요. 처음엔 좀 늙더라고요. 처음엔 좀 늙는데. 나도. 잠을 못 자서? 네, 잠을 못 자서 쾌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좀 익숙해지면 다시 회복이 되고 주름이 차 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나서 이제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양가 부모님들 모두 흔쾌히 승낙해 주셨나요? 네, 오케이를 흔쾌히 하셨는데 또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딸로 입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1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태였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하실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당장 온다고 하니 그 2달 만에 동아가 온다고 하니까 그러게 그 아들로 전환은 된 계기가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저희 친정 엄마가 처음에 딸을 되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뭐 아들은 키우기 힘들고 딸이 이제 크면은 엄마에게 친구가 되어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동아 엄마께서 혹시 지금 엄마한테 그렇게 네, 제가 좀 친구처럼? 살갑게 하는 편이어서 제가 엄마한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엄마가- 잘했으면 우리 엄마 나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그 경험 이렇게, 때문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딸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으신 어머니. 제 남동생인데 진짜 무뚝뚝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착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입양 양부모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홀트 사무소에 가서 이제 그 교육을 듣고 있는데 그 원령이 좀 돼 있는데 아직 부모님을 찾고 있는 남자 아이들의 사진을 4장, 5장 정도 이렇게 벽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 없이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보면서 남편한테 여기 아이들이 너무 예쁘지 않냐고 진짜 남자인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마음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못했고요.
이제 그 강사님이 혹시 여기 아들 입양하러 오신 분 계세요 하는데 손을 거의 안 드셨더라고요. 저희도 아. 당연히 안 들었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들 입양이 이렇구나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 계속 보다 보니 이제 그 동화 사진이 너무 이렇게 남는 거예요. 저한테 와닿고 아, 저랑 너무 닮은 것 같고 아이가 진짜 닮았어요. 어. 진짜 닮았어요.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렇죠. 진짜 네. 닮아. 한 95% 싱크로율은 오.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한 끝나고 나서도 이제 제가 복지사님한테 이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아, 그 동아라는 아이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랬더니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마음에 불이 붙더라고요. 이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네. 어. 제가 좀 번개같이 뭘 해도 결혼도 빨리 하고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당장 그날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엄마 나 이런 아이를 봤는데 얘 너무 예쁘고 나를 닮았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엄마 그런 소리 할 거면 전화하지도 마. 이러시더라고요. 아, 친정 엄마가? 네. 아들 그럼- 입양하겠다고 하니까 네. 친정 엄마는 네. 아니 전화하지도 마. 그러면 혹시 동아 엄마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 혹시 엄마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어서 엄마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랑 엄마랑 별로 트러블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굉장히 아. 순종적인 딸이고 이제 화도 잘 안 내고 저 사춘기도 그냥 살짝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 여태 그러면 엄마가 한 번도 그렇게 네.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없었는데 네. 그 이야기 하려면 전화도 네. 하지 마. 네, 첫째는 무조건 딸하고 둘째 하면 그때 아들로 하면 되잖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끊고 이제 한 이틀 정도 있었는데 이제 제 마음이 너무 이 아이한테 꽂힌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혹시 다른 사람 내 눈에도 이렇게 예쁜데 다른 사람들 눈에도 예쁘지 않았을까 하니까 좀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뺏길까봐. 그래서 이제 친정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마지막으로 전화하는 건데 끊지 말고 들어보라고.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도 엄마가 노라고 하면 이제 다시 조르지 않을게 이렇게 딱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는 말해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얘가 내가 아니면 시설로 갈 수도 있고 해외로 갈 수도 있대.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엄마가 가만히 계시더니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그때 근무 중이었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제가 얘한테 너무 이렇게 마음에 심취해가지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일이 손에 안 잡힐 것 같은 거예요. 엄마랑 전화하고 바로 복지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저희 동아라는 아이를 만나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만나시기 전에 이제 이 예쁜 동아가 이제 입양이 왜 될 수 없었는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좀 뭐 굵직굵직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입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듣는데 그때 레아 맘님도 얘기를 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저한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남편한테 물어보겠다고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그렇다면 더 우리가 데려와야지 이렇게 말을 해서 당장 이제 동아를 그 다음 주에 만나게 해주셨어요. 어우, 빠르다. 네, 진짜 빠르죠. 그게 5월에 신청서 내고 6월이었어요. 오, 한 달 만에. 네. 그러면 지금 계속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름도 동화였나요? 동화였어요, 원래. 아, 동화? 네, 동화였는데 이름을 그대로 쓰고 싶었어요. 이름이 너무 예뻐서. 예쁘다. 근데 그래. 저희 신랑이 윤 씨거든요. 윤. 그러면 별명이 운동화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개명을 이제 해준 거죠. 끝자를 이제 하자로. 그래서 진짜 개명 신청서에도 신랑이 그렇게 썼어요. 별명이 운동화가 될 것 같아서 개명을 신청합니다. 이항영 메이커 있는 걸로. 네. 아니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엄마가 첫 아이가 아들이면 안 된다고 반대하실 때는 그의 상세한 이유들이 사실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보통 엄마한테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할 만큼 도움이 되는 면이 많고 솔직히 그리고 여자가 아들을 갑자기 키운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성이니까. 본인도 그런 부분에서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었죠. 아들 키운다고 했을 때 두려웠던 점. 그렇죠. 저희 친정 엄마가 하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게 아니에요. 이제 저도 당연히 아들 생각하면 당연히 좀 무뚝뚝한 아들, 뭐 이렇게 좀 거친 아들, 말 안 듣는 힘센 아들. 힘센 아들, 뭐 이렇게 좀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당연히 제가 이제 노년에 딸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이제 지금 저와 엄마처럼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절하셨다는 거는 알아요.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아들도 이제 나는 잘 키울 수 있어. 내가 정말 사랑해주면 이 아이도 나한테 그렇게 사랑으로 보답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좀 마음의 확신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하게 됐죠. 그랬구나. 생각보다 두려움이 적었다. 저는 되게 나중에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수년간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사실 저를 제일 기쁘게 해줬던 학생이
남자아이였어요. 음. 그리고 저를 쿨한. 제일 힘들게 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여자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에 남자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가르치면서 남자아이 괜찮다. 이런 생각을 아들에 했었거든요. 대한 생각. 예. 딸 키우는 재미 좋고, 막 너무 살갑고 애교 있고, 막 들러붙고 안기는 느낌이 다르고 이런 게 딸 키우는 재미라면 아들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되게 쿨하고 정확한, 그러니까 자잘한 설명 없이 맞아요. 정확하게 설명해주면 그냥 탁 처리되는. 근데 왜 딸은 길게 설명해야 될 것 같고 센스티브하게 가지고. 거기다가 또 다른 감정도 다 만져줘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튕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또 2차 성징. 저는 되게 남자가 있는 집안에서 자라지를 않아가지고 내가 키우는 아들이 내가 생전 처음 보는 그런 2차 성징들을 내가 겪게 됐을 때 그 엄마로서 의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약간 사람마다 뭐 성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아들을 키워보니까 전 좀 아들 엄마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이 형이라니까. 설명은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한테. 설명은 필요 없다고. 진짜. 그런 거 있어. 평소에도 설명 필요 없어. 그냥 하라고 해. 막 이렇게 제가 막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적당히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뒤끝이 없더라고요, 확실히. 그 주변에 이제 딸 키우시는 비슷한 또래 엄마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확실히 아들들이 좀 이렇게 쿨하게 뒤끝 없고 엄마만 다시 웃어주면 다시 엄마 품에 와서 언제든지 안길 수 있는 이런 깔끔함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남자들이 좀 단순해요. 네. 그게 단순하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남자 아이를 키우면 좀 편리한 점도 있죠. 어디 여행 갈 때 이렇게. 그렇죠. 근데 네. 아직 저희 아들이 기저귀를 안 뗐어요. 아직은 그렇구나. 그 왜 동상도 있잖아요. 왜 그 쉬하는 동상. 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저기에다 갖다 물병만 대면 그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저 예전에 되게 재밌는 우리 그룹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딸 키우는 엄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저는 그때 딸 둘에 셋째가 아들로 태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딸 둘에 셋째 태어날 때 딸이기를 바랬어요. 익숙하게 키우고 싶지. 낯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딸 낳을래요? 딸 셋 키울래요? 했는데 아들이어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 키우는데 되게 당황스럽고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더니 딸보다 아들이 훨씬 쉽다고 그러면서 어디 갈 때 아들은 요구르트병 하나만 있으면 넘어오지 않나요? 해결돼.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요구르트병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아들 키우는 엄마가 요구르트병 작아. 500 준비해야 돼. 예전에 한번 요구르트병 했다가 차 안에서 넘쳤어. 넘치는데 그만. 이러면서 항상 큰 거 준비해. 그래서 저는 그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항상 아들은 병 안. 근데 딸들은 저희 딸들 되게 예민해가지고 항상 그 유아용 변기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그랬구나. 공중화장실 사용 못해서 항상 유아용 변기로 공간을 마련해주고 조용한 곳에서 볼일 보게 도와주고. 근데 아들은 병 하나만 있으면 진짜 저 좋아요. 그리고 사춘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보통 생각할 때 아들이 사춘기 하면 더 대차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이제 커서 그 시절을 지나고 나중에 엄마들이 다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딸이 편한데 사춘기 때 접어서면 그때 딸아이들의 그 예민함이 이루 말을 할 수 없었고 정말 시한폭탄을 걷는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훨씬 수월하게 난다면서 그 시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엄마들이 이렇게 모이면 딸 가진 엄마들이 얼굴이 이렇게 팍팍 늙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가진 엄마들은 그냥 지내고 있어요. 그냥 한 대 치면 돼요. 이러고 간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들 가진 엄마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이었어요. 네. 그러면 동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동화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이 혹시 기억이 이제 복지사님한테 전화 드리고 네. 동화를 이제 다음 주에 마침 아이가 예방접종을 맞으러 홀트에 온다고 보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저랑
친정 엄마랑 이제 저희 친정 이모랑 같이 이제 남편이랑 넷이서 동화를 이제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친정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허락을 받아서 저희 친정 엄마가 마지못해 오케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날 오후에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사진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남자 아기 옷이랑 양말을 사왔고 그렇게 다 보내신 거예요. 저희 엄마가 사진을.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쁜 거 아니면 안 산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아기가 들어오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이렇게 위탁 어머니께서 이불에 싸갖고 아이를 들고 오셨는데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6개월? 네, 6개월 때 이제 아이를 안고 들어오시는데 애 얼굴이 안 보이고 이렇게 이불에 쌓여갖고 이렇게 베넷머리만 이렇게 막 보이는데 너무 깊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이를 딱 봤는데 너무 하얗고 아니 이 아이가 뭐 얼굴에 정부라도 달았나? 왜 이렇게 빛이 나지? 너무 빛나가지고 저희 넷이 다 울었어요. 막. 너무 진짜? 예뻐서. 애기 보고? 예뻐서. 예.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그게 사실 객관적으로 이 아이가 뭐 외모가 어때서 예쁜 그런 거랑 다르더라고요. 이 아까 말씀하신 그 생명의 힘 있죠? 그게 저희를 완전 압도를 하더라고요. 이 너무 아이가 예뻤어요. 내 자식이 될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가셨던 네 분이 같이 다 울었다고요? 네, 같이 막, 일단은 뭐 남편 울고 저 우니까 저희 엄마하고 이모도 막 우시고 막 이래갖고 좀 막 가슴이 좀 찡했죠, 그때.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넷이서 이제 국수를 먹었어요, 그 앞에서. 그때 저희 엄마 가만히 있더니 얘들아, 이러면서 니네 둘이 나와도 저렇게 예쁜 애는 안 나올 거다. 근데 이 얘기 은근히 다 들으셨죠? 우리 시아버지도 되게 이렇게 딴 데로 튄 이야기이긴 한데 레아를 너무 예뻐하시니까 신우이가 입양을 하려는 얘기를 꺼내. 이렇게 예쁜 애가 흔한 줄 알아? 너네 둘이 나와도 이렇게는 예쁜 애는 안 나와. 쉽게 생각하지만 막 이렇게 나가기도 해요. 아니 근데 입양 가족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 한 번씩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부부한테서는 도저히 이렇게 좋은 그럼요. 성격이 나올 수가 없어. 성격. 이렇게 좋은 성격은 우리 집안에는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감사해요. 네, 저도. 그러면 동화를 이렇게 기쁘게 키우고 계시는데 동화를 키우면서 뭐 행복했던 순간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떤 일단 동화 얼굴을 보면 너무 좋고요. 이상하게 이제 같이 있을 때는 뭐 아기 돌보고 하니까 힘든데 또 떨어져 있으면 너무 보고 싶고 막 생각나고 막 그래요. 제가 이제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하면 도어락을 이제 번호를 누르는 순간부터 막 집 안에서 이런 소리가 나요. 막 뛰어오는 소리. 또 와가지고 문 열면은 갑자기 막 엄마 뭐 나 오늘 뭐 하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막 펄쩍 안겨요 이렇게. 예, 그럴 때 이제 진짜 아빠들이 이 맛에 퇴근하는구나 그런 생각 들죠. 동화 자랑 한번 하신 김에 네, 남자 아기인데 애교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진짜 막 사람을 진짜 막 녹일 정도로 막 애교쟁이고요. 말도 굉장히 잘해서 말로 깜짝깜짝 사람을 놀래켜요. 동아가 말을 진짜 잘해요. 그 돌 무렵부터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그래요? 레아는 네. 그때 우유도 못할 때 걔는 막 문장을 말하고 진짜 빠르다. 네, 뭐 어떤 것도 얘기하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 아기가? 네. 아니야, 난 그거보다 더 웃긴 거.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동아가 한참 놀고 있다가 저희 집 유리창에서 놀이터가 보이거든요. 이모 저기 나가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사차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놀이터 가는 길에 이사차 만나다. 완전 관찰해서 문장을 말해요? 네. 대단해요, 진짜 진짜 동아. 빠르다. 네, 말도 되게 잘하고 애교도 많고 뭐 이제 저희 애기 아빠가 좀 말수가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말이 정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아빠도 막 녹여줄 만큼 가서 막 백허그 하면서 막 아빠 놀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이 시부모님이 포항에 사세요. 자주 뵐 수가 없는데 보통 아이들이 이제 자주 보지 못하는 친척분들 오면 되게 낯설어 하잖아요. 오면 막 손뼉을 치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굉장히 진짜? 환대하고 세상에. 하루만 있다 가셔도 막 엉엉 우는 서비스를 해드려요. 통곡 서비스. 포항에 갈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시부모님도 완전 깜짝 놀라시면서 완전 너무 놀라시겠다. 예뻐하시죠. 네. 빠질 수밖에 없겠다. 네, 저희- 동화에게. 근데 이렇게 이쁜 아들 드물 텐데 갑자기 걱정되네요. 모든 아들이 이런 건 아니고 동화가 특별히 이쁜 거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딸이라고 다 애교스러운 건 아닌 것처럼 그것도 아닌 그렇잖아요. 것처럼. 예, 선머슴 같은 딸도 되게 많아요. 저 같은 애들. 되게 많고 되게 예쁜 짓 하는 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편견 때문에 사실은 그죠. 네, 아들은 아들은 어쩔 무뚝뚝해, 것이다. 딸은 애교스러워. 이게 편견인 꼭 것 그렇진 같아요. 않아. 꼭 그렇진 근데 않아요. 너무 말을 많이 해서 피곤할 때도 있긴 있어요. 너무 떠드니까. 아들 자랑 하려니까 이제 끝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통계를 보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입양되는 그 비율이
아들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내 그래서 입양할 때는. 네, 그렇죠. 국내 입양에서. 그래서 이렇게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혹시 우리 동아 엄마께서 아들하니까 이렇게 좋아요. 입양을 계획 중이시거나 고민하고 계신 예비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요. 내 남편 정말 최고다,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 하시면 꼭 아들 입양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남편, 멋진 아버지 밑에서 또 다른 멋진 남편, 아버지가 자라납니다. 오. 요즘에는 또 박보검, 송중기, 박형식 이런 에릭남 이런 연예인들 되게 인기잖아요. 네. 저희 아들들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먼저 한번 키워볼게요. 어서 따라오세요. 아, 야. 진짜 아들 입양해봐야 돼. 아니, 전 정말 좋았던 그 문구가, 멋진 아빠, 그 아빠를 닮아가는 우리 아들. 저는 아들 입양 빨리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저도 빨라서 이제 진짜. 입양 신청할 때 아들 할까 딸 할까 고민했는데 저는 마음이 이제 아들 쪽으로 많이 가 있기도 했지만 이왕 입양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기다리는 게 저는 조바심 나더라고요. 그냥 빨리 애를 데려와서 키워야지 하는 생각 드니까 아들은 신청하고 바로 되더라고요. 아빠들 나이 들어서 혼자 목욕탕 가면 쓸쓸하거든요. 누군가는 등 밀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중요하다. 모습들. 그리고 아빠가 혼자 운동장 가서 혼자 뛰는 것보다 아들하고 공 가지고 나가서 던져놓고 그 모습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빠, 멋진 아빠. 너무 좋아요. 저는 좀 나이 들어 보니까 이렇게 친구들 결혼식 있고 아니면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아들 한 명이 하는 역할이 무게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거기 이렇게 탁 서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한테 가족 중에 한 명한테는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나이 들어서 알았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저 남자 여자에 대한 성별에 대한 그런 차별 안 하고 싶은데 딸들은 20살 넘어서 성인인데도 뭐 하면 이렇게 되게 안쓰럽고 아우 너가 하니 차라리 엄마가 할게 이렇게 되는데 아들은 야 네가 들어. 그리고 그런 거 시켜도 되게 듬직하고 존재만으로도 든든해요. 든든한 느낌이 있어요. 아들 가진 엄마들은 10대 넘으면 뭔가 이렇게 안정감. 딸은 아직도 여전히 조심스럽잖아요. 그게 든든한 건가요? 아니면 짐꾼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저희 아들도 벌써 제가 쓰레기 버리러 나가면 엄마 들어드릴래요 이래요. 와. 그럼 이제 그 비닐만 모아놓은 거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큰데도 가벼우니까 자기가 이렇게 들고 따라오더라고요. 멋지다. 짐꾼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희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고도 되게 많은 걸 깨달았는데, 우리 남편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아들이고 좋은 남자인데, 그렇다고 막 되게 살갑고, 뭐 어머니께 막 되게 잘하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공경하고 요거지 엄청나게 챙기면서 효도하고 때마다 전화드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도 그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는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이게 딸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을 딱 바라보면서 뭘 해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나는 너를 믿어. 그리고 너가 너무 나한테 듬직해. 이런 이미지가 이런 관계라면 나 평생 생각 안 해봤는데 아들 괜찮은 것 같아. 이 생각이 신랑하고 결혼하고 나서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회장님이 미시는 멘트인데 우리가 지금 성비가 여자아이들이 많고 남자가 적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입양 가족들 아이들끼리 혹시 썸을 타게 되면 네 우리 남자아이들은 너무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저희는 번호표- 권력자가 되는 네, 겁니다. 번호표 뽑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들을 입양하면 아마 먼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우리 엄마들이 이래야 되지 번호표 않을까. 뽑기만 할까? 그래. 난 달겨들게 만들겠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주변에서 혹시 누가 이야기한 엄마가 있었나요? 엄청 많지 네, 않을까? 윤쌤, 예선아 네. 동화 같은 경우에. 저는 뭐 벌써 많아요. 막 주변에서 야 그러니까. 입양 가족 아니고 제 친구들 막 딸 낳은 친구들이 야 니네 아들 너무 귀엽다 잘생겼다면서 잘 키우면 나 줄 거지 막 이래요. 벌써 찜. 네, 벌써 막 찜한 사람 한 3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레아하고 그때 이제 같이 놀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프로필에 해놨더니 친구가 야 너 이러면서 저한테 그거 지워? 우리 애는 어쩌고 막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아들 입양을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선택하시는데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들 키우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남자라는 그 독특한 존재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딸 키울 때 여자 3명에 아빠 혼자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빠를 굉장히 여성화시켰다는 생각을 아들 키우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딸 둘이 아들 하나 키우고 있으니까 이거 성비를 맞추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아들 입양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듣고 그래서 우리는 아들 괜찮아 해서 아들 입양했는데 아들 둘 진짜 좋아요. 아들 하나만 키웠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아들 둘이 놀 때는 그 남자들만의 놀이가 있어요. 그냥 몸으로 노는 거. 절대 저는 못 해주고 누나들도 절대 못 해주는. 그래서 남자 하나 키우면 안 되고 둘이 같이 키우는 게 정말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아들이랑 놀아줄 때 굉장히 편해 보여요. 아, 그래요? 예, 본능대로 놀아주면 되니까. 맞아. 굉장히 막 구르고 둘이서 아빠도 얼마나 그 어릴 때 그 놀고 싶은 뛰어노는 걸 나이 먹어서 못하니까 얼마나 눌려있겠어요. 그렇죠. 그 아이랑 막 풀어주면서 뛰고 노는데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시끄럽지만 정말 보기가 좋아요. 그럴 때 보면 꼭 동물의 왕국 보는 느낌 그렇죠. 나요. 음소거하고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우리 집은 왜 내가 고르고 아빠는 그림 그리지? 그래요. 진짜. 그 아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행복에 겨워하지만 그래도 또 아들 키우면서 좀 힘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남자 아이들은 위험을 잘 감수하고 뛰어다니니까 언제 오. 어디서 다칠지 모르잖아요. 음.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동화는 조금 조심성은 있는 편인데 그래도 막 신나게 뛰어가다가 막 철푸도 뭐 입으로 넘어져가지고 막 입술이 터진다든지 뭐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그래 남자애들 왜 이렇게 다치면서 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고 너무 크게만 안 다치면 뭐 살짝 이렇게 생책이 나고 하는 거는 그래 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아주 훨씬 네. 여자애들은 얼굴에 상처 나면 어머 어떻게 네. 어떻게 하고 마음이 되게 조마조마한데 아들은 아이 괜찮아. 네. 아, 그렇구나. 네, 훨씬 이제 그런 거 마음이 이제 가벼워요. 눈을 항상 이제 보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이제 안전한 바운더리만 만들어주면 좀 혼자서도 정말 잘 놀아요. 발발하게. 네. 왜냐면 이제 호기심 있는 것들 가지고 이제 노니까. 그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동화가 또 다친 적이 있었다라고. 그때 이제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제 어린이집이 단체 막 휴원하고 이랬었어요. 아, 네, 그랬었죠. 예. 그때 이제 동아랑 집에서 놀고 있는데 제 눈앞에서 그냥 책을 밟고 미끄러졌는데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오래 울어서 병원에 가니까 그 정강이뼈 골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막 너무 미안해가지고 막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다친 게 처음이라서. 그래서 이제 깁스를 했죠. 근데 아이가 깁스에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깁스한 다리로 막 또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리는데도.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주인가 또 넘어졌는데 이제 반대편 다리가 똑같이 골절이 된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이제 쌍다리 깁스를 하고 이제 여름에 초록색 장화를 신고 이제 다녔죠. 그 더운 여름에. 그래서 되게 어릴 때인데 그죠? 네. 돌 조금 지나서. 네, 그리고 이제 잘 못 걸어 다니니까 제가 계속 힙시트에 이렇게 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니면은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이거 애 다 엄마가 다쳤다고. 잘못한 거라고. 애 왜 그랬니부터 시작해서 길 가는데 슈퍼스타. 그래갖고 서브 치고 다니까 이러면서. 아, 그러면 이렇게 나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우리 남편 자랑 한번 해볼까요? 아, 사실 이제 한 5년 가까이 사니까 사실 자랑보다 흉보고 싶은 게 더 많긴 한데요. 또 그렇더라. 나도 그렇다.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객관적인 칭찬을 좀 해보자면 일단 굉장히 자상해요. 굉장히 자상하고 저랑 달리 정말 이렇게 차분하고 친정엄마 말로는 너희들이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뭐 고와요. 좋아요. 네. 집안일도 정말 잘 도와주고 저보다 뭐 청소 뭐 이런 거에 훨씬 더 재능이 많아가지고 재능도 많아. 네. 아, 심지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난임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도 저희 신랑은 그 아이 육아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저는 완전 되게 포기하고 신기해. 그냥 난 이제 내 인생에 아이는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았는데 저희 신랑은 EBS나 뭐 책이나 이런 데서 뉴스에서 아이 관련된 거 내용이 나오면 꼭 메모지 들고 가서 TV 앞에서 메모하면서 정말? 예, TV를 보고 지금도 방에서 혼자 뭐 하고 있나 보면 뭐 EBS에서 교육에 대한 거 하면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체크하고 저한테 찍어서 맨날 보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지 마. 여기 TV에서 말했어. 책에서 말했어. 막 이러면서. 잔소리 있으시구나. 가만히 있어. 이거 자랑하다가 갑자기 조금 피곤한 스타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얘기하죠. 그거 책 쓴 사람도 그렇게 못 키운다? 맞아요. 네. 그 동화맘이 밖에서 막 동화가 바닥에서 막 뒹굴고 막 떨어진 거 주워 먹으려고 그러면은 보통 엄마들 막 말리잖아요. 안 돼, 앉지 마. 그러는데 아빠 없을 때. 괜찮아. 아빠 없으니까 괜찮아. 아빠가 상당히 이렇게 좀 여성성이 강하신 그런 그렇죠, 스타일인가 네. 보네요. 그래도 또 몸짱이에요. 진짜 굉장해요. 그 취미가 제가 여태 지켜본 바로는 취미가 운동과 청소죠. 네, 운동과 청소를.
근육 달고 청소기 돌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집에 놀러 갔는데 여기저기 뭐가 자꾸 운동 그런 게 있는 문고리에 막 이렇게 봉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 왜 달려 있어요? 아빠가 갈 때 이거 한번 하고 간대. 아, 남편이 운동을 하면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신 건가 보다. 그런가? 체력을 기르려고. 네. 몸을 위해서 아닐까요? 네. 여기까지 그럼 남편 자랑이었고, 그러면 이제 동화가 그렇게 활발하게 잘 크고 있는데, 동화 동생을 또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신청은 했어요. 근데 제가 일을 아직까지는 해야 돼서 한 이제 내년 정도에 아이를 만나는 걸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말씀드렸고 아들로. 아, 이제 내년 신청, 정도의 둘째. 아들로. 네. 그러면 나이 차이를 어느 정도? 내년에 태어난 아이일 수도 있지만 조금 원령이 된 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동화를 키워보니까 뭐 아주 신생아는 아니어도 되겠다. 조금 나이가 있어도 동화랑 뭐 한 2살 정도만 차이 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신랑 말로는 뭐 걸어서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이제 폭이 많이 넓어졌는데. 네, 확실히 오. 첫째를 하고 나니까 그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를 볼 때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커지더라고요. 그럼 둘째도 아들로 선택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들 엄마가 맞는 것 같아요. 전 아들 엄마가 맞는 것 같고 전 소리를 잘 지르기 때문에 궁둥이 한번 이렇게 팍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아들 엄마가 맞아서도 있지만 이제 동아한테 이런 형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 닮은 아이가 둘이나 이렇게 있다면 정말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지 않을까. 와. 얼마나 진짜 든든하겠어요. 바람직하다. 네. 그 아들만 둘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이제 여력이 생기시면 아직 나이도 젊으시니까 아들 둘 키우고 그다음에 딸 하나 입양하시고 저희 신랑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셋째를 하면 그때 딸로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이 올까? 아니, 아빠를 위해서 딸 필요해요. 아빠를 위해서. 저희 신랑이 그래도 딸 욕심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 그렇습니다. 모든 아빠들은 딸에 대한 욕심이 네. 있어요. 네. 그러면 둘째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혹시 뭐 제도적으로 불편하거나 좀 이런 건 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아직 뭐 본격적으로 서류 제출한 거는 뭐 기초 서류밖에 없긴 한데 그 서류 낼 때 뭐 졸업 증명서라든지 그런 거 내야 되잖아요. 최종 학력 예, 졸업 예. 증명서? 근데 그 학력 같은 건 바뀌는 게 아닌데 그걸 그러니까. 똑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게 뭐 물론 서류 떼는데 오래 걸리지 않지만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번거롭죠.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거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법원일 서류는 거예요. 법원일 거예요. 아마. 법원? 네. 법원 한 최종적으로 서류가 법원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입양했던 그 자료가 있다라고 그것만 하나 첨부하면 그런 단순한 것들은 분명히 제거할 수 있을 텐데도 그리고 뭐 에세이 같은 것도 사실 그거 쓰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맞아요. 네. 에세이도 다시 써야 돼요? 다시 네, 써야 모든 걸 된대요.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냈던 거 파일 저장을 잘 컨트롤 C, 해놨다가 컨트롤 문구만 V. 약간 그거 약간- 비밀을 누설하면 어떻게 아, 하세요? 그런가요? 네. 진짜 제가 아니,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네. 아니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남자 입양은 나쁜 정보의 동안- 전도사님들이 되셔가지고 지금. 네 여러분은 지금 아들 입양의 매력을 전하고 싶은 동화 엄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화와 즐겁고 신나게 살고 계시는데 우리 동화에 대한 앞으로 우리 동화가 이렇게 자라주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 어떤 소망이 있으실까요? 뭐 큰 욕심은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제가 동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되게 심플하거든요. 네. 이제 뭐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오.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아이로 자라라 이렇게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 동화 동생이 오더라도 기도 제목은 이걸로 변함없이 계속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심플한데 원대해요. 굉장히 어떠시? 어렵네요. 이 엄마 꿈이 크네. 그래. 이걸 다 하려면 나라를 구해야 돼. 아, 나 근데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서 시켜보고 싶다. 음성 메시지. 동아에게 보내는 음성 편지. 그거 한번 하죠. 그러면 동화가 나중에 커서 이 방송을 혹시 듣게 되면 동화에게 몇 살의 동화가 들어야 될까요? 글쎄 말이에요. 15살? 15살? 아니 사춘기 시작할 때 들으면 한 12살에서 13살. 그렇지. 오케이, 네. 오케이. 지질이 말 안 들을. 지금 동화가 이걸 듣는다면 일단 동화가 엄마 말을 잘 듣고 있는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길 바라고 엄마는 너가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여도 사랑하고
말을 안 듣는 아이여도 사랑할 거야. 근데 그게 지금 그냥 엄마의 마음가짐이라서 막상 네가 이걸 듣고 있을 때쯤에 엄마 마음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가 너에게 화를 내고 너의 등짝을 때려도 엄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잊지 말아줘. 사랑해. 진짜 쿨하다. 근데 감히 아이 앞에서 너가 말 안 들으면 엄마 기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동화의 등짝이 온전하길 바라면서 오늘 다음 이야기로 등판이 넓어져 있을 넘어가겠습니다. 거야. 괜찮아. 네, 그러면 혹시 우리 톡톡에 바라는 점이 계신가요? 톡톡 너무 잘 듣고 있고요. 제가 진짜 뭐 일을 하기 때문에 막 매번 바로 듣진 못하지만 그래도 뒤늦게라도 하나씩 꼭 들으면서 전 열혈 청취자예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방송이니까 멈추지 마시고 좀 힘드시겠지만 계속 쭉 이어주셨으면 하는. 어떠셨어요? 되게 떨린다고 막 전부터 막 긴장했는데 또 말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도 하게 되고 편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제 뭐 별거 아닌 가족 이야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야기가 혹시 또 남자아이 입양에 좀 도움이 된다면 또 그것도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오고 싶어요. 네. 아유, 저희야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우리 동아 엄마가 오늘 저희들이 같이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톡톡 튀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방송을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답도 시원시원하고 또 그런 멘트들을 많이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드리죠. 네. 근데 저는 오늘 동아맘이랑 얘기하면서 아들 입양한 것도 되게 감사하고 입양 가족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제일 좋았던 게 아주 젊은 입양 엄마를 만날 수 있었던 게 제가 만나본 입양 엄마 중에 가장 젊은 엄마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이렇게 젊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입양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들 입양해서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들이든 딸이든 구별 말고 잘 낳아서 잘 키우자는 것처럼 아들, 딸 구별 말고 많이 입양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방톡 하얀 톡 토토 여러분은 지금 입양 가족들의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소통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입양톡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발전하고픈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별한 사연, 따뜻한 이야기들 그리고 크고 작은 고민들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주시거나 alllovetalk0@gmail.com으로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더욱 알찬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톡톡은 문 활짝 열고 기다릴게요. 톡톡에서 100단위 이벤트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팟빵 후기란에 방송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께 300번째, 400번째 등 100단위 후기 작성자 분들께는 김지영 작가의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라는 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톡톡 페이스북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검색하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분들 중에 100단위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는 같은 책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거의 400번째. 네, 거의 다 맞아요. 지금 398번째 좋아요까지 됐거든요. 그럼 이 방송 나갈 때는 벌써 도달했겠네요. 됐을 네. 수도 있고 네, 저희 여러분 누르시면 되실 수도 있고 빨리 가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김지영 작가님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스토리 펀딩에 우리가 몰랐던 해외 입양인의 삶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스토리 펀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김지영 작가님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팟빵으로 후원해 주신 분 빛나 아빠, 톡톡 전용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서울 라미맘 그리고 먹핑 광고 있었습니다. 후원 감사드립니다. 톡톡 전용 후원 계좌는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우리은행 010-9245-7836 010-9245-7836
신용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엔딩곡 지난주에 한번 방송이 됐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셨죠? 제목이 You Are My One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은 톡톡에 출연한 적 있었던 성인 입양인 신성우님 기억하시죠? 24년간 보육원에 살다가 30살에 입양된 그 신성우님께서 여러 가수들과 그리고 입양 가족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중요한 건 이 노래의 수익금 전액은 35년간 엠팩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주시고 다운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햇살이 가득 비치는 밝고 행복한 가정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벅차오른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 가족이 되어준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너희는 혼자가 아냐. 너와 내가 있잖아. 때론 힘들 수 있어. 가족이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아파하지 마. 네가 태어난 걸 감사해. 세상 모두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너희 행복할 수 있어. 밝은 아침이 오듯이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슬픔이 다가왔을 때 절대 주저하지 마. 엄마가 너희들을 영원히 지켜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에겐 내가 있잖아. 세상 모두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너희 행복할 수 있어. 밝은 아침이 오듯이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고통의 힘에 겨워도 마음이 채이고 깎여도 희망의 꽃은 꼭 피어날 거야. 세상 모두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너희 행복할 수 있어. 밝은 아침이 오듯이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세상 모두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너희 행복할 수 있어. 밝은 아침이 오듯이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